안녕하십니까. 3월 6일 금요일입니다. 먼저 미국 증시 현재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비디아가 약보합을 좀 보이고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와 아마존 상승 1% 상승하고 있습니다. 브루도컴이 3%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만 반도체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나 AMD 주가는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이 부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핀비닷컴 한번 보면요. 지금 주가가 충돌, 그러니까 중동발 리스크가 이제 격화되고 있고 국제 유가 상승 그리고 연준의 금리다 기대감이 좀 수그러들면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죠. 다우 지수가 867포인트, 1.78% 급락하고 있고 나스닥은 5장 들어서는 낙폭을 좀 줄이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0.64, S&P 500 지수 마이너스 0.84% 보이고 있고 S&P 500 매밥 다시 보시죠. 일단 2월 달에 하락이 컸던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그 다음에 서비스형 소프트웨어 관련주들, 세일즈포스나 서비스나우 등등 이런 쪽은 상승을 좀 하고 있죠. 반면에 엔비디아,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약세, 반도체 소부장, 램리서치나 AMAT나 KLA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 관련주들 전형적으로 약세고요. 소비재도 약세네요. 그 다음에 산업재, 특히 이제 최근 방산주들 그나마 좀 강했는데 오늘장 방산주도 소폭 약세를 보이고 있고 여타 업종, 소프트웨어 2월에 급락했던 소프트웨어 관련주 외에는 특이점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레이딩 이카노미스트닷컴 한번 메인 화면 잠깐 볼까요? 이 내용이죠. 오늘 이 주가 하락한 이유가 여기 잠깐 보게 되면 WTI 원유 선물이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섰죠. 그 다음에 브렌트유가 84달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일단 이란과의 이제 전쟁이 격화되면서 배럴당 80달러 위로 국제유가가 치솟았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호르무즈 해협 유주선 운항 금지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란 국영 언론은 미사일로 유주선을 공격했다는 그런 내용도 좀 있었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한번 챗 GPT 지상문을 통해서 한번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하락의 1번 엔진은 이제 유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 재점화, 그 다음에 이제 실질 금리 할인율의 상향, 이런 내용이죠. 에너지 비용 상승, 헤드라인 CPI의 상방 압력. 그러니까 이틀 전 또 우리 시장이 또 급락했을 때, 요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어제 폭등했죠, 어제 우리 시장이. 폭등한 우리 증시가 어제 얼마나 폭등했나요? 잠깐 한번 여기서 보시죠. 어제 코스피 지수는 9.63% 폭등했고 코스닥 이 살아생전에 이런 퍼센트로 폭등은 처음 봅니다. 물론 이제 그 전날 그런 이제 큰 폭의 폭락도 처음 봤죠. 코스피 지수가 이제 490포인트, 9.63% 올랐었죠. 그리고 코스닥은 14.1% 상승을 했는데 자, 오늘 한번 보시죠. 이거 보게 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이렇게 돼서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라서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 성장주 밸류에이션 압박, 기업 마진 압박, 특히 소비재나 운송, 항공 이런 쪽에 약세를 보였고요. 하락의 두 번째 엔진은 호르무즈, 중동 공급 차질, 요 부분이었다는 거죠.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AI 규제 리스크. 이 부분은 야후 파이낸스 좀 보게 되면 이걸로 보시면 되겠죠. 엔비디아가 H200 중국에 이제 판매할 H200 생산을 중단했다는 내용입니다. 중단했다는 내용. 그런 내용이 있고 또 몇 가지 보겠습니다. 오라클이
자금난 때문에 AI 자금난으로 일단 인력 감축한다는 소식. 일단 오라클은 1.44% 상승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보시죠. 일단 대법원에서 관세 환급 이게 1,300억 달러나 되네요. 이걸 이제 기업들에게 지급하라. 근데 이제 메인 뉴스는 유가 폭등에 따른 이제 주가 매도세가 재개됐다는 내용. 그렇지 않습니까? 일단 쭉 VIX는 11.91% 급등했고 여기에서 요것도 한번 봐야겠네요. 오늘 원달러 환율 지금 NDF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거래되고 있는지도 한번 실시간으로 점검을 해보죠. 조금 늦습니다. 다시 원달러 환율은 19원이 올랐습니다. 19.5원이 올랐습니다. 1481원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뭐 우리 시장에 당연히 좀 오늘 또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하튼간에 이제 이런 이유로 이제 미국이 조정을 좀 받았다. 이런 내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폭이 좀 줄어든 이유를 좀 보게 되면 일단 장후반에는 조금 전에 봤지만은 좀 낙폭이 이렇게 좀 줄고 있죠. 그 이유를 한번 보자는 얘기죠. 유가가 계속 폭주하지 않고 이 상승폭을 일부 반납 진정하면 자 이런 내용. 그다음 방산 에너지 같이 전쟁 수혜가 방산 에너지 같은 이제 전쟁 수혜주가 뭐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빅테크 일부 종목군들이 방어적으로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블룸버그나 로이터나 야후 파이낸스나 JP 모건, 모건 스탠리 이런 데서는 어떤 내용이 좀 있는가 잠깐 볼까요? 자 모건 스탠리류의 코멘트는 충격은 있지만 유가가 폭주를 안 하면 증시 강세 사이클은 유지된다. 이런 내용. 이런 지정학 이벤트 뒤에 반등이 많지만 항상 매수 기회가 아니다. 뭐 이렇게 평가하기도 하네요. 보수적으로. 지금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다시 붙이는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데도 있습니다. 쭉 있는데 밑에 한번 보게 되면 뭐 이게 이제 우리 시장에 오늘 어떤 영향을 좀 미칠 것인가. 어제 이제 폭등했던 우리 시장 오늘도 갭 하락을 보일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1481원까지 또 올랐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현 선물에 또 부담을 주는 그런 매매 전략을 좀 취하지 않을까. 그리고 반도체 특히 AI 수출 규제 헤드라인 관련해서 오늘 어제 폭등했던 반도체주도 이 영향을 좀 받을 수 있다. 아울러서 국제 유가 급등에 한국은 순수입국이라 물가 마진 부담 프레임 이런 게 좀 작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데 그럼 이제 중요한 게 이틀 전처럼 그렇게 폭락이 나오겠냐? 일단 그러지는 않더라도 어제 또 너무 과하게 폭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 되돌림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피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뭐 장중이라도 뭐 이 중동, 그러니까 이란발 혹은 이제 호르무즈 관련해서 증시에 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준다면 좀 다른 흐름을 볼 수 있겠지만 또 주말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또 주말에 뭐 뭔 얘기가 나올지 폭락, 폭등, 그 다음에 금요일장 그리고 주말이기 때문에 좀 관망해보자. 이런 심리가 작용될 수 있습니다. 일단 한번 뭐 시나리오 보시죠. 이건 가장 해피한 케이스죠. 뭐 이러면 뭐 올라오는 거고 반대로 유가가 80 WTI 기준으로 82에서 85달러 위로 안착 호르무즈 공급 차질 기사 계속 나온다. 그러면 뭐 더 이 시장은 좀 약세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오늘장 뭐 이렇게 WTI 원유 선물 80달러 유지냐 축소냐 원달러 환율 그다음에 나스닥 선물 동향 필라델피아 반도체 선물 동향 그다음에 호르무즈 관련된 뉴스 이런 거 꼭 좀 체크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뭐 국내 증시 간략하게 한번 보시죠. 일단 어제 이제 개인이 2조 2천억 순매수죠.
반면에 외국인 팔고 이 수급은 약간 틀렸습니다. 수급은 이제 이게 지금 조가 아니에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외국인은 이제 선물을 순매도했죠. 쇼트 성격이다. 반대로 이제 기관은 특히 이제 투신 금투에서는 순매수를 보이면서 롱 성격인데 여기서 이제 금융투자에 최근 어떤 매수해 보게 되면 이 ETF 영향이 상당히 좀 크다. 이 지수 변동을 그러니까 현선물 베이시스 그다음에 프로그램 매매 ETF 설정까지 엮이면서 지수 변동성을 좀 과장시키고 있다.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하루 전 이제 급락은 이 정보 충격, 중동 전쟁의 확전,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 요게 이제 현실화될 수 있다. 여기에다가 이제 레버리지 파생 상품, 프로그램 매매나 ETF 관련해서 요게 상당히 이제 수급을 교란시켰다는 표현이 맞겠죠. 네, 보시죠. 일단 이제 우리 시장은 신용 잔고가 이제 32조 사상 최고였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별로 이제 신용 공여 물량도 없고 시종 사태에 맞게해서 신용을 못 쓰도록 막아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대 매매 강제 청산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레버리지 ETF 있죠. 그러니까 뭐 코스피 레버리지 ETF, 코스닥 150 레버리지, 그 다음에 반도체 레버리지, 그 다음에 이제 레버리지 ETF 아닌 지수 ETF, 요런 거에 이제 역배팅이 많이 됐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등이 컸는데, 네, 요 부분도 상당히 지금 ETF 매매도 시장 수급에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주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만 한번 짚고 넘어가죠. 그러니까 뭐 오늘 장은 또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제 뭐 폭등했는데 어제 폭등했을 때 뭐 추격 매수 못 하잖아요. 떨어진 거 그냥 뭐 반가에 그냥 회복만 하면 얼마나 좋을까? 물론 이제 그 전날 사실상 코스닥 코스피가 10% 넘게 급락하거나 그러면은 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어제처럼 뭐 10% 넘게 급등하게 되면 일부 또 파는 게 맞고요. 이 너무 지금 일교차가 크잖아요. 오늘 학습 효과에 따라서 급락 나온다? 한번 사보자? 뭐 이런 신문도 있겠지만 또 지켜보자 주말이니까 요런 계속 좀 어지러운 그런 흐름을 좀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개인 이제 ETF로 쏠린다.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냥 ETF로 쏠림으로 보자고요. ETF가 상장지수 펀드 아닙니까? 여기로 돈이 들어오면 또 이제 여기에 편입되어 있는 종목을 사거든요. 그러니까 주가에 상당히 영향을 미치죠. 자, ETF 쏠림, 프리미엄, LP, 유동성 공급하는데 이게 증권사단 말이죠. 여기에서 또 신규로 설정해서 ETF를 발행해요. 그러면서 또 증권사가 한편으로는 기초자산인 주식을 삽니다. ETF를 공급해서 이제 개인이 매수 들어가게 되면 다시 주식을 좀 사면서 뭐 이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이제 금융투자 순매수가 잡힌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지금 어떤 극단적인 변동성장에서 지수의 방향 자체를 상당히 흔든다는 겁니다. 뭐 여기 핵심 보시죠. ETF 유입 설정 자체가 기계적 매수 압력을 만들고 레버리지 ETF는 일일 리밸런싱, 특히 종가 무렵에 그 압력이 모멘텀, 이게 올라가면 더 사버리고 내려가면 더 팔아버리는 쏠림이 이제 극대화 된다는 얘기죠. 이게 전체 지금 시장에 상당 부분 영향을 좀 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래서 쭉 제가 저도 한번 시간대별로 뭐 이렇게 시간대별로 ETF 동향까지도 좀 체크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뭐 어떻게 체크해야 되냐? 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데 금융 투자자의 순매매 동향을 꼭 좀 체크하면서 시간대별로 그리고 ETF 흐름
네, 여기 나와 있죠. 장 초반 30분 네, 금융투자 순매수 출발하냐 아니면 10시 전에 꺾이냐, 그 다음에 외국인들 선물 매도 줄어드냐 늘어드냐, 요게 ETF 효과의 지수성을 좀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다음에 특히 이제 장 초반, 그 다음에 장 이제 막판 1시간 정도 남겨놓고 종가 리밸런싱 때문에 마감 변동성이 좀 커진다는 거, 이런 것 좀 꼭 좀 체크하시면서 상당히 뭐 변동성이 어지럽고 큰 장입니다. 잘 좀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뭐 많이 또 급등하니까 이런 이 중동발 리스크만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되게 되면 또 시장은 회복될 가능성이 높죠. 잘 이겨내시란 말씀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